0% 성장의 경고 등 독일 경제 멈춤의 본질은 구조에 있다. 독일 경제가 2025년 3분기 국내 총생산 0% 성장을 기록하며 멈춤의 경고 등을 켰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간신히 경기 침체를 피했지만 이는 일시적 둔화가 아닌 구조적인 피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랫동안 수출 의존과 제조업 기술력에 기대온 독일의 산업 모델이 세계 공급망 재편과 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력인 자동차화학 산업은 수요 위축, 고금리, 그리고 높은 에너지 비용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규제와 느린 디지털 행정은 혁신의 속도를 저해하며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는 뼈아픈 현실을 노출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인플레이션 후유증과 체감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재정 부양책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디지털 행정개혁, 에너지 비용, 안정화 같은 체질 개선이 없다면 0% 성장이 독일의 일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이 회복하는 가운데 유럽의 기관차였던 독일의 정체는 유럽 전체의 성장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독일 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 부양이 아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체질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입니다. 폭스바겐, 포르쉐 부진으로 3분기 10억 유로대 적자. 포르쉐의 역풍과 반도체 위기 폭스바겐을 덮친 10억 유로대의 그림자, 독일 자동차 산업의 거인 폭스바겐 그룹이 2025년 3분기에 10억 유로가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 유로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이 대규모 손실의 핵심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역풍, 즉 자회사 포르쉐의 전략 전환 비용과 유럽 전반을 강타한 반도체 공급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손실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포르쉐 악의입니다. 포르쉐는 최근 내연기관 모델 생산을 연장하는 등 제품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 47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구조조정 및 감가상각 비용을 폭스바겐 그룹에 전가했습니다. 이는 고율 관세 부담,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모델 확대로 인한 부담, 75억 유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포르쉐의 부진은 단순히 재무적 손실을 넘어 그룹 전체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발 공급 차질로 인해 유럽 자동차 산업 전반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폭스바겐 생산 라인 역시 일시 중단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매출은 소폭 증가하고 수년금 흐름이 개선되는 일부 희망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신중한 태도는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도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민주주의는 절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독일의 전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본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자서전 자유낭독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명료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총리 시절의 결정과 경험을 되짚으며 특히 정치에 있어 절제와 균형의 가치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학적 강조를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극단주의와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정치가 난민 문제를 다룰 때 난민의 물결과 같은 비인간적인 표현 대신 각 개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시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곧 진실성과 절제된 언어가 난민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정치가 감정적 대응이나 계산적인 발언으로 흐르게 될 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들의 신뢰는 곧바로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메르츠 총리의 도시 외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더욱 무게감을 갖습니다. 메르켈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민주주의 정당의 성공 기반은 극단이 아닌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남성 증가,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 베를린 남성폭력보호연방센터의 2024년 통계는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의 수가 전년 대비 약 41% 급증했음을 보여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51명이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남성 중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던 비율은 17%에 불과했으며 256명은 공간 부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평균 2년 동안 정신적 88% 및 신체적 71%, 폭수 형태의 폭력에 시달린 후에야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66%가 여성으로 대부분 89% 현재 또는 과거의 이성 교제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독일 내 남성 보호시설이 단 5개 주에 48개 침대 규모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인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연방범죄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약 73%가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특정 성별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급증하는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과 함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이것이 곧 독일 전체의 공정한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독일 7만 명 이상 의료보험 사각지대. 독일은 모든 거주자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자랑하지만 연방통계청의 최근 분석은 이 견고한 시스템 안에 약 7만 2천 명의 공식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0.1% 미만이지만 미크로첸서스라는 대규모 가계조사 방식의 특성상 전문가들은 실제 미보험자 수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4분의 3은 소득활동이 없는 피취업자로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복잡한 제도와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 부담입니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탈퇴하는 악순환에 빠져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게 됩니다. 독일 사회정책연구소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의료를 포기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편적 의료 보장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목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